자,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1일 화요일 테슬라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자, 어제 갭을 띄우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이제 하루 정도 남았죠. 테슬라 실적 발표일이 22일로 되어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이 컨퍼런스 콜이 4시 30분에 시작이 되고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날인 10월 23일 새벽 6시 반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짜로는 23일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남았죠.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어떠한 흐름이 이 실적 얘기가 어떤 식으로 예상이 될지 한번 짚고 좀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영상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또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언제 해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셧다운, 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요, 셧다운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자, 여기 보시면 기사입니다. 한국에도 났어요. 자, 백악관이 정부 셧다운 해제 시사를 얘기를 했다 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요,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조만간 해제를 할 거다. 이게 오피셜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빨리 이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보면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셧다운 해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셧다운 해제를 하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증시 랠리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에 금리 인하가 이미 확정적이고 99% 가능성 금리 인하가 확정적인 데다가 지금 셧다운 때문에 멈추긴 했지만 이거 언제까지 멈추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증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만 놀면은 솔직히 돈 벌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첫 번째, 연준, 페드죠. 이 연준을 장악하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로 하고 싶어 하는 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고용 창출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양적 완화 QE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채 감소를 하고 싶어 하고요. 마지막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US 달러를 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시켜가지고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 이 6가지를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QE를 하고 싶어 하죠. QE를 하고 싶어 하니까 얼마 전에 QT에 대한 종료, 긴축 종료를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다는 건 내년쯤 되면은 이제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금리 인하하고 싶어 하죠. 금리 인하하면은 뭐가 좋아요?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신경을 쓰냐면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인들은 은퇴를 하면은 이 퇴직금 이거를 다 미국 주식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예적금 개념으로 미국인들은 이 주식을 넣어놓고 그냥 묻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이걸 까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 그래서 연금 개념으로 이 주식을 많이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만큼 중요한데 역대 미국 대통령들, 이 재선 혹은 3선 뭐 이런 거에 실패한 대통령을 보면요. 재임 기간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미국장에 거품이 끼더라도, 지금 AI 거품론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거품이 끼더라도 트럼프는 이 주식시장 랠리를 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셧다운 해제, 금리 인하 시기에 10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셧다운이 해제가 된다면, 셧다운이 종료가 된다면 증시 랠리가 시작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 이미 입을 털고 있죠. 그러면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받쳐주는 상황에서 테슬라처럼 개별 주식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더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일단은 그 시작이고 갭을 띄웠죠. 갭을 띄웠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2025년 하반기에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이고요. 여기서 정말로 크게 갈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적 발표 기점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수익 극대화하는 데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세력들의 포지션. 자, 옵션 가격을 통해서 테슬라 본주 움직임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세력들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월요일장 지났는데 아직까지 세력 포지션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420달러에 풋 지지선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450달러에 콜 이 벽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표할 실적 여부에 따라서 이 콜 물량을 강하게 뚫고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와준다면 450달러를 강하게 찔러줄 거고요. 그리고 450달러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옵션 가격 구조 특성상 스퀴즈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 460달러, 470달러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력들은 중장기 옵션물에 이미 500달러, 520달러에 또 많은 물량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 본주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런 강한 컨빅션을 가지고 세력들은 베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적까지 지금 하루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실적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관심과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이 3분기 어닝 이 추정치들 이런 식으로 좀 월가의 애널들이 좀 갖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EPS의 컨센서스는 0.5달러입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고요. 쉽게 말하면 테슬라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3분기에 30억 달러의 이 순이익을 냈고요. 발행된 주식이 10억 주라면 30억 나누기 10억 이거 해가지고 3 나오죠. 3. 그래서 3달러가 나오는데 즉 한 주당 3달러를 벌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게 바로 EPS입니다. 그래서 EPS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비싸 보여도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 뭐 2,000달러 이렇게 가더라도 EPS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면요. 실제로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2,000달러, 2,000달러이지만 EPS의 증가 속도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안 비싼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매출액 컨센서스는 25.3 빌리언입니다. 자, 매출액 컨센서스는요, 이거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3분기 테슬라 출고량이 46만 대인 상황에서 이때 매출액이 25.1 빌리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는 어때요? 3분기가 이미 49만 7천 대였잖아요. 그러면 46만 대일 때 25.1 빌리언이었으니까 자, 49.7일 때는 25.3 빌리언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매출의 컨센서스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큰 거 보이시죠?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EPS가 얼마나 어떻게 나오느냐일 것 같은데요. 우선 기관들의 EPS 평균 컨센서스 0.5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 기관 컨센을 돌파하는 모습이 테슬라 주가에게는 베스트겠죠.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려면은 이 컨센서스 0.5불이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오려면 0.7불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별로 못 나왔다. 최악의 경우다. 라고 하면은 0.3달러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월가의 이 평균 컨센서스인 0.5달러만 나와줘도요. 충분해요. 왜 0.5달러만 나와도 충분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0.5달러라는 수치는 애널들이 꾸준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시키면서 나온 수치가 아니라 꾸준히 하향 조정시키면서 그동안 애널들이 테슬라 주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봤죠. 최근에 이 목표 주가 올리는 거 최근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0.5달러라는 컨센서스는 그동안 애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나온 수치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긍정적인 뷰를 바라보는 이 EPS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나와줘야 이 부분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높일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EPS 추정치를 대폭 상향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번 3분기 때 컨센서스 부합이 되더라도 충분하다, 부합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테슬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껏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테슬라 향후 충분히 1000불은 무조건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EPS가 설사 0.5불 미만이 뜨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0.5불에 부합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부합하지 않고 이 미만이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은 첫 번째, 이 레귤레터리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이슈입니다. 미국 OBBBA 법안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의 규제 크레딧 배출권이죠. 이 규제 크레딧 효력이 없어질 예정이에요. 이 첫 번째, 바로 보조금 이슈 때문에 0.5달러 컨센서스 부합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규제 크레딧은 100% 마진율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껏 테슬라의 순이익에 큰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소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바로 첫 번째 변수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R&D입니다. 자, R&D. 가장 최근 2분기에 EPS가 5% 이상 미스가 나왔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R&D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동일 분기 대비해서 무려 47%나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론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R&D 비용 계속 앞으로 올라갈 거다, 계속 집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FSD라든지 로보택시, 옵티머스 이 모든 걸 하려면 끊임없이 R&D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했을 때 그제서야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때죠. 경쟁사를 다 누르고 이 시장에서 선점을 하려면 공격적인 R&D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이슈 때문에 EPS가 생각보다 또 낮게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1번 이거 보조금 이슈가 없어지는 건 아쉽지만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테슬라는 보조금 없이도 잘 돌아가는 기업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자, 처음에 신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죠. 근데 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는 궤도에 오르지 않았냐. 1번 아쉽긴 하지만 이제 테슬라가 본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실적, EPS에 당장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이미 사업을 잘하고 있고 실제로 FSD 최근에 업데이트가 공격적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 로보택시 지역 확장 등등등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장의 EPS를 깎아 먹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 투자자 노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이 테슬라 투자자 노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댄 아이브스, 이 사람은 테슬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 3분기 EPS를 0.51달러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관점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보수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도 지금 단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재무 결과는 부차적이다. 부차적인 문제이다. 메인
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AI 전환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야망이 향후 테슬라의 주가의 핵심이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4가지예요. 바로 첫 번째 로보택시 출시 일정이랑, 그리고 두 번째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 진척도, 그리고 세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양산 계획, 그리고 네 번째 신규 차량의 모델 출시 시기, 이렇게 4가지로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자, 이 4가지는 모두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서 AI 기반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는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요, 여러분들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시장의 초점은 완전히 AI 로보틱스 시대의 전환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댄 아이브스라는 이 애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가치만으로도 향후 몇 년 내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을 더할 수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에 0.5불 컨센서스 부합을 하냐, 혹은 컨센서스 미달이냐, 서프라이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때 굉장히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혹시 지난번처럼, 자, 이날이죠. 10월 2일. 자, 여기 470불까지 찍었다가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도 3분기 출고량 굉장히 좋게 나왔다가 급락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처럼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혹여나 컨센서스, EPS 컨센서스 0.5불을 돌파를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우리는 아래에서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렇게 변동성 안 나오고 올라가는 게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 편한 일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터지더라도 결국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이번에 수익률 크게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 관련해서 판단이 좀 안 되고 내가 기회라고 했을 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같이 공유받아 보고 싶다거나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향후 목표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매도 전략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요. 혼자 하지 마시고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 3가지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옵션 기반으로 제가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옵션 기반으로 타점을 잡아 들어가면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게 잡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핵심 내용들,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거나 오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솔직히 미국 자료는 거의 대부분 유료, 100%, 99% 유료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자료들, 제가 저작권 이슈 때문에 띄워놓지 못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 다 정리해서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제가 대가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도 1분도 안 걸렸고요. 신청하시는 것도 1분도 안 걸립니다.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1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여기서도 여러분들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또 그걸 가지고 테슬라 수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자, 테슬라는 수익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솔직히. 내가 테슬라 몇 개 갖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뭐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팔란티어 이런 종목군들이고요. 2025년보다 2026년 7년에 훨씬 더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의 1등주를 여러분들이 한번 끌고 가면서 수익을 제대로 한번 보시면요. 이런 데서 템베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계좌를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시면서 같이 체크하셔서 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적을 앞두고 시장도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사 변동성이 터지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수록 대응 잘하셔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수익을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도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